안녕하세요,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영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KP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은 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조금 더 저희가 헷갈려하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들 보면은 뭐 OKR, KPI, 또 OMTM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도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면은 실무에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 지표이고 그리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개념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K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KPI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로 어떠한 중요한 경영 지표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KPI라고 하면은 시각화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로 좌측에는 중요한 매트릭을 놓고 오른쪽에는 이제 수치화된 이제 변화되는 지표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 단위 혹은 분기 단위 아니면 또 뭐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면은 또 대시보드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KPI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키 매트릭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항목들이 있느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샘플 사이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정리한 주요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은 각각의 산업군입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사스 아니면은 뭐 서브스크립션 뭐 등등등 해가지고 각각의 산업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지표들을 좀 나열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보면은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문자 수, 총이익, 그리고 고객의 리텐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생애 가치, 뭐 고객 획득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해놓은 것들은 그냥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 기업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SNS 기업들. 그래서 트래픽을 기반으로 어떤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방문자 수라든지 페이지 뷰, 아니면 UV, 그리고 뭐 DAU, MAU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매출이라든지 유저의 리텐션, 뭐 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이고 런웨이는 얼마나 우리가 러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PI는 부서별로 조직별로 주요하게 관리하는 지표들이 다 달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산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부서, 세일즈 부서, 뭐 제품 부서 이렇게 부서별로도 중요한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저희도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대시보드화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세일즈 부서의 KPI, 마케팅 부서, 프로덕트 부서,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부서, HR, 뭐 파이낸스, 뭐 서포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서별로 KPI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KPI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KPI가 충돌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일즈 부서의 KPI가 거래량을 높이는 거라고 할게요. 거래량을 높이는 거야. 그런데 파이낸스 부서의 목표가 저희가 마진율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양쪽 부서의 KPI가 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일단 거래량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싸게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마진율을 좀 적게 해서라도 많이 파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파이낸스 부서에서 뭐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되고 마진율을 높이는 것들이 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충돌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KPI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품팀에서는 제때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뭐 중요한 목표로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UX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UX의 뭐 만족도 아니면 고객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서로 협의한 납기일에 맞춰가지고 런칭하느라고 되게 많이 이제 노력을 할 건데, 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잘한 버그라든지 사용성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UX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또 서로 충돌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UX가 아니라 QA 부서이면은 더 이제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직에서 이제 여러 부서들의 이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KPI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KPI가 전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전체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저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KPI를 달성을 하고 각각의 부서가 모두 다 KPI를 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KPI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KPI를 이제 설정하는 사람들이 뭐 큰 회사인 경우에는 전략실에서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조직인 경우에는 경영진들이 좀 설정을 하기도 해요. 어느 회사의 전략이나 미션을 바탕으로 KPI를 부서별로 할당을 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KPI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은 2021년도 연말 정도에 계획을 해서 2022년도에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 목표가 잘못돼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KPI 자체를 잘 조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PI가 잘못 설정이 됐을 때는 조직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설정한 KPI인데 이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분기별로 여기 있는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이 방향으로 바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향이 변경이 됐을 때 이 각각의 부서가 전체적으로 얼라인이 돼가지고 이제 목표가 잘 공유가 되고 재조정이 되면은 큰 이슈는 없는데, 보통은 공유가 잘 안 돼요. 뭐 여기만 공유가 되고 여기는 공유가 안 됐다. 그럼 여기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른 KPI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KPI를 통한 이제 관리가 실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현황 관리만 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PI의 이제 목적은 뭐 조직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평가를 위해서 KPI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서별로 이제 뭐 반기별 아니면 연간 이런 실적 같은 걸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수치로 평가를 관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 조직 내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KPI 특징이 약간 이렇게 좀 뽑아볼 수가 있고요. 팀이나 부서별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서별로 다른 목표. 이런 식으로 KPI의 성격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KPI만 가지고는 이 제품의 성장, 조직의 성장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개선하려고 나온 것들이 여기에는 OKR이라든지 OMTM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OKR 같은 경우에는 Objectives and Key Result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목표. Key Result는 여기에 있는 KPI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정말로 핵심이 되는 지표를 얘기하고, Objectiv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전사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이 목표들을 중심으로 Key Result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OKR과 KPI를 비교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전략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OKR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명확하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목적을 집중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KPI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있는 다양한 계기판에 있는 대시보드처럼 우리 자동차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상 증세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보조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KR은 목적 설정, KPI는 다양한 대시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 각각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OKR 쪽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존 도어의 OKR 책이고요. 여기에 실려있는 사례인데 여기에 있는 오브젝티브가 목표이고 키 리절츠가 여기에 있는 핵심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팀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팀에서 감독의 목표는 구단주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뽑아본 게 슈퍼볼을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관중석을 90% 넘게 채워야 한다 라고 이제 핵심 결과를 키 리절츠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회사 전사적인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볼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석 코치의 목표는 슈퍼볼 우승이고 이걸 하기 위한 또 이제 키 리절츠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키 리절츠는 수치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굉장히 명확하게 세우고요. 핵심 결과는 다소 과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관중석을 채우기 위한 마케팅 부서장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핵심 결과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또 목표가 돼요. 그래서 팀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가 이분의 목표가 되고 이 홍보팀장의 목표가 되고 이게 또 구매팀장의 목표가 돼서 여기에 또 키 리절츠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KR이라고 하면은 전사적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핵심 이제 키 리절츠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런 목표들을 동기화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PI하고 OKR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OKR도 키 리절츠가 사실 주요 매트릭, 주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지표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들이 전사적으로 동기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OKR을 세우게 되면은 연말에 세우면은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동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OKR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전사가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가 바뀌면은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를 바꿔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오브젝트를 조정을 하고 핵심 목표를 또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OKR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OKR의 개념이고요. OMT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극성 지표. 영어로 하면은 North Star Metric인데요. 북극성 지표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요거는 그냥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저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제 그런 매트릭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이제 이거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지표랑 OMTM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OMTM은 원 매트릭 된 메타스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원 매트릭이에요. 정말 우리 서비스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매트릭이 뭐냐,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원 매트릭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유명한 미국의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이제 매트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숙박 일수,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제 monthly active user,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음악을 듣는데 이제 보내는 시간,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원 매트릭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데 전사적인 자원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 매트릭을 정의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거를 계속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만 올리면은 나머지 지표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약간 이런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이 OMTM을 기반으로 이제 KPI까지 설정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스포티파이의 북극성이 되는 지표는 요거예요. 이제 음악을 듣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악 듣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유저를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션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해요. 그럼 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유저들이 플레이리스트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게 하자. 아니면 많이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들을 잘 발견하게 해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션 시간이 늘어날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의 북극성 지표에 기여를 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유저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이런 노래 같은 거나 아티스트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계속해서 보내고 추천을 계속 잘 해줘. 이걸 통해서 계속 재방문을 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음악을 듣는데 보내는 시간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OMTM, 가장 중요하게 트래킹하는 매트릭이 되는 거고요.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매트릭들이 KPI로 설정을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MTM 아래에 좀 주요 매트릭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OMTM 쪽의 정의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OKR이랑 OMTM은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KPI를 설정을 했는데 부서별로 이제 KPI가 다르게 설정이 되면은 뭔가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우리는 성장에 포커스를 둔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공동의 목표가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팀 간의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만들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 비즈니스 방향도 유연하게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OKR도 주요한 오브젝티브를 정하고요. OMTM도 가장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 매트릭을 정해서 이거에 딸린 지표들을 이제 KPI 지표들을 연결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KPI와 뭐 OKR, OMTM이 다 따로 노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OMTM도 OKR도 KPI를 관리하는데 KPI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서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OKR이라는 프레임워크, OMT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PM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영 지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지금 뭐 각각의 부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주문 부서의 PM이다. 아니면 회원가입 부서의 PM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PM으로서 지표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어서 위에서 내려주는 이런 KPI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조직을 리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실컷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레벨에 있을 때는 어쨌든 조직에서 내려주는 KPI하고 계속 얼라인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뭔가 좀 내려줬는데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PM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KPI를 꼭 하나를 받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팀의 문제이기 때문에 PM들은 이런 지표하고 밀접하게 일해야 되고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OKR과 OMTM을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브젝티브가 뭐냐,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 매트릭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의사결정이 항상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이 되면은 그런 어떤 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지표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목표들을 설정을 해서 조직을 리드하는 이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꽤 많은 내용을 좀 어지럽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고 실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KPI 관리할 때 여기 있는 스프레드시트나 대시보드로 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를 슬랙의 푸시 알림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트래킹하는 KPI를 아침마다 이제 푸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매출 아니면 뭐 마진율 이런 데이터를 그냥 현재까지의 데이터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뭐 변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푸시해줘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